잊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야 할 것을 잊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기억은 기술이기보다 행운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 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가장 빨리 잊어야 할 것을 가장 잘 기억하는 기이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우리가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할 때 비열하게 우리를 버리고 전혀 필요치 않을 때 어리석게도 우리에게 달려드는 변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일에는 자상함을 보이며 근질기게 붙어 있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에는 놀랍도록 태만합니다. 이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을 통제하고 나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의 노예가 아니라 기억을 다루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기억에 매달리는 대신 의식적으로 그 기억과의 거리를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아픔이 떠오를 때마다 그 감정에 휩싸이기보다는 이런 기억이 있었지 하고 객관적으로 인지한 뒤 다른 긍정적인 생각이나 현재에 집중하는 활동으로 의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심호흡 혹은 즐거운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기억은 의도적으로 되새겨야 합니다. 행복했던 순간의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거나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글로 기록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상기는 우리 뇌의 긍정적인 회로를 강화하여 결국 우리는 더 많은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고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기억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침반을 고통의 바다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쁨의 낙원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잊어야 할 것을 용기 있게 놓아버리고 간직해야 할 것을 소중히 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욕설이 들려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라. 우리는 과연 욕설을 찬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언뜻 불가능해 보입니다. 욕설이 들려올 때 우리의 본능은 복수하거나 맞대응하는 쪽으로 기울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런 본능적 반응을 넘어서는 지혜를 제안합니다. 복수를 피하는 것이 복수보다 현명하며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단순한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욕설에 똑같이 욕설로 응수하는 것은 단기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갈등과 적대감을 낳을 뿐입니다. 이는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설을 찬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침묵과 경청의 힘을 활용하십시오. 욕설이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잠시 침묵하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쏟아낼 공간이 필요할 뿐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 대신 무슨 힘든 일이 있으셨나요? 와 같은 공감 어린 질문으로 상대의 마음을 여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상치 못한 호의를 베푸십시오. 상대방이 전혀 예상치 못한 친절이나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먼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거나 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입니다. 작은 호의라도 진심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당황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인정을 표현하십시오. 비록 우리를 향한 욕설일지라도 상대방의 특정 능력이나 노력에 대해 진심으로 인정하고 칭찬할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하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용기 있는 발언에 놀랐습니다. 다만 제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내재된 연민과 이해심을 발휘하는 훈련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은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이 글의 메시지는 허황된 희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깊은 곳에는 선의와 이해를 갈망하는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얻는 것은 우리 자신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자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평화롭게 만드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욕설을 찬사로 바꾸는 이 지혜는 우리에게 강력한 변화의 힘을 선물할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 잘 모르면 가장 안전한 것을 붙들라. 우리는 확실함이라는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위험이라는 유혹에 끌려가고 있는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에 직면합니다. 어떤 일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럴 때 가장 안전한 것을 붙들라고 조언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총명하다는 평을 듣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철저하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모하게 위험을 무릅쓴다면 결국 얻는 것은 파멸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부족은 눈을 가린 채 미로를 헤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것은 잘못될 수 없다는 진리를 망각하곤 합니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큰 길이 적합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는 검증되고 안전하며 이미 많은 이들이 지나온 길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지식이 있든 없든 특수한 것을 택하기보다 확실한 것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확실한 것을 택하며 삶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정보의 힘을 믿으십시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라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서적이나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섣부른 판단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둘째, 검증된 방법을 따르십시오. 새로운 시도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확실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미 성공 사례가 있거나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에 있어서 검증되지 않은 고수익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택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이미 성공 모델이 있는 분야에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자신의 지식 부족을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는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는 말처럼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확실한 것을 택하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혜로운 전략이자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고 안정된 기반 위에서 더 큰 도전을 꿈꿀 수 있습니다. 이 지혜로운 선택이 우리를 성공과 평온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